아주 차분하고 아주 달변이시네요.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 생각 해보는데, 저도 뭐 여기서 뭐 입법조사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책 속에서 읽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현장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탁상용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점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사업자들이나 뭐 이용자들이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이 김은혜 요사님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거 다 의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차별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게 자유규제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뭐냐면 이게 우리가 칠링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문제가 됐을 때 처벌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 행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유규제 문제 이전에 형사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성평등적인 컨텐츠를 갖다가 이제 방송하는 그 이용적인 제작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여기 교육 문제가 나왔네요. 이 미디어 이용 환경은 많이 변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 보면은 아직까지 거기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 또 그걸 가리키는 교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사업자분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장동준 형님,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토론회라든지 특정 이슈와 관련된 토론회에 가끔 나오는 편이에요. 저희 회사 대표에서 제가 아는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잡이 그렇다고 나오는데, 개인 방송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토론회 중에서 오늘 토론회가 상당히 현실을 잘 아시는 분들 발표해서 솔직히 반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VOD를 구분 못하는 학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사업자 입장에서 몇 가지 팩트를 써야 되는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팩트에 의거한 자료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토론 발전을 준비를 못해서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뭐 중요한 토론회 자리에서 신변잡기 같은 얘기라서 죄송하긴 한데, 저는 88학번이거든요. 저는 집사람하고 88년도에 만나서 8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22년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96년에 결혼을 해서 아마 그 이듬해인가 그 언제였을까요? 97년 8년도쯤 저희 집은 그 신혼 초에 나름 그 가사 분담을 좀 세웠었거든요. 저는 빨래 담당이었고 집사람은 청소 담당이었고, 취사와 설거지는 공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 집사람이 80% 했겠죠. 근데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제가 빨래를 해서 이제 털어서 이제 널어야 되지 않습니까? 널어서 이제 뭐 일요일 되겠죠, 토요일 날. 근데 이걸 개에서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퍼질러져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집사람이 당신 왜 빨래 안 걷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기억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좀 걷어달라,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근데 제가 아까 88번이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80년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공적인 자리든 뭐 술자리든 뭐 자유주의 평등이 이런 거 한 번씩 얘기 안 해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집사람이 제 등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네가 말했던 평등이야? 그때 저 굉장히 쇼킹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가 양성평등이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집사람도 별로 컴플레인을 저한테 안 했고, 그 이후에도. 그래서 과연 20년 만에 제가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들으면서 굉장히 스스로 불편하기도 했고 반성되는 것도 많은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제가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개인 방송은 순기능도 굉장히 많지만 역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저희 아프리카 TV라는 개인 방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11년, 12년 되는데 처음에는 뭐 속된 말로 개발 운전이었죠. 근데 참고로 저는 회사 입사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100km 개발 운전이었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시청자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책무가 더 강하게 프레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민감도가 센 것부터 차례차례로 오거든요. 제 기억에는 제일 처음 온 게 저작권이었어요. 예전에 아프리카 TV 왜 봤냐고, 거기 가면 TV 연속극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영화 틀어주니까, 뭐 스포츠 중계 틀어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예전에 저희 지금 대표가 전 대표께서 저작권으로 한번 뭐 시험을 받기도 하셨죠. 그래서 저작권을 저희가 제일 먼저 좀 단속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저작권자들, 뭐 음악이건 전부 다 계약을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저작권에 관해서는 저희는 99.9% 클린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온 게 음란적 요소가 일부 있는 선정성이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청소년 보호 문제와 결부돼서 많이 니즈가 컸죠. 사회적 니즈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꽤 여전히 저는 뭐 선정성이 있는 방송 없다고 말 못합니다. 분명히 있겠죠. 게다가 선정성이라는 거는 좀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음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99.9% 없어졌다고 자신합니다.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신고를 받고 하더라도 연간 그런 건이 정말 많아야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그 다음으로 온 게 뭐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인벌브가 된 건인데 장애인 비하권으로다가 아프리카 TV가 한 3년 전에 아주 된소리를 받았어요. 왜냐면 저희 유저들, 저희는 이제 BJ와 시청자를 그냥 통칭해서 유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인터랙션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유저들이 이게 장애인 비하인지 몰랐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병신아 뭐 욕하면 안 되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게 그냥 친구들과 하는 대화처럼 방송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BJ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이 여의도에 있는 그 이룸센터 가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있는 분들하고 가서 사과도 드리고, 그래서 지금도 장애인 비하가 이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아프리카 TV에서는 병신도 하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해요. 욕은 해도 되는데 병신이란 말하면 저희 정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꽝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는 게 저 BJ 눈뜬 장님이라고 했다고. 이건 관용구잖아요. 써도 되는 거거든요. 벙어리 내면서 이거 신고 들어와요. 그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회적 책무를 져야 될 이슈가 하나하나 오면서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대응을 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 제도적으로는 있어요. 저희 처음에 방송 틀면은 파란색 바탕에 사양 글씨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게 인종, 지역, 성, 장애인 차별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성차별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저희 운영정책 7조에도 보면 그 성차별을 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성차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되고 있는 양성평등에 접근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서 말하는 성차별은 뭐냐면, 성차별은 훨씬 더 센 수익.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욕을 섞어서 뭐 어디 감히 여성이라든지 그걸 이제 욕을 섞어서 이런 정도 하면은 제재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여성을 그냥 성욕 해소 대상으로 평가한다든지 묘사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저희가 정지를 해요. 그런데 여성이 양성평등의 어떤 하나의 그 인격적 주체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대상화되면 안 된다.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안 간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저 양성평등 고민 많이 안 했거든요. 저희 회사도 고민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장애인 비하가
음란성이나 이런 거에 이런 건 좀 더 직관적이에요. 양성평등은 제가 남성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확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제로 베이스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기서 제가 즉석에서 떠오르기는 일단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까 저 이준 선생님이 보여주신 자료 38페이지에 저희 그 교육을 화면 캡처해 놓으셨는데 이게 다 동영상이거든요. 나름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알아듣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동영상을 했는데 8가지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 양성평등에 대한 요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에 대한 것도 근데 이게 저희가 잘 몰라요. 가령 장애 문제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랑 제가 교육 커리큘럼도 같이 만들기로 했거든요. 혹시나 오늘 제가 뵌 분이 여성정책연구원밖에 없으니까 혹시 제가 부탁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교육 자료를 이건 뭐 아시는 분들한테 제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도움을 받아서 교육부터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당장 무슨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 중에 저희가 직원이 4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50명 정도가 저희 모니터링이거든요. 물론 뭐 택도 없는 숫자죠. 24시간 동안 하기에는 택도 없는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400명 중에 5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 직원들 등급 줘가면서 우리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친구들도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냥 제가 선언적으로 봤을 때 일단 남성 비중이 높아요.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대한 고민이 별로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직원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저들 교육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육이라는 거는 저희가 좀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의지를 갖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볼 만한 주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러한 그 여혐이라든지 여성을 적대화하는 게 그냥 사견입니다. 정말 많이 드러나는 데가 게임이에요. 게임 방송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거기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러한 그 이슈가 게임 업계까지도 확산되는 겁니다. 게임 업계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건 약간 그 영업 비밀에 가까운 건데 그 게임 업체들이 대부분 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무슨 말이냐면 유저의 절대 다수가 젊은 남성이기 때문에 회사가 양성평등에 가까운 제스처를 취하면 유저들은 떠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당연히 사회적으로는 당위성이 있는 이슈지만 기업 입장에서 존폐를 존망을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 방송도 문제지만 게임 업계와의 공조, 아젠다 확산 이 문제도 한 번쯤은 제가 그 토론회 주최 측에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이건 좀 그 자기 방어 기제 같은 얘기인데 그 구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개인 방송과 인터넷 성인 개인 방송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 봄인가요? 그 리벤지 포르노 관련돼 갖고 이 자리인가요, 옆방인가에서 한번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약속이 주최 측에 말씀드리고 제가 발표를 하고 나서 끝까지 모의고 중간에 나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그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 확산? 그때 저희도 하고 네이버도 그랬는데 네이버 아프리카 TV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웹하드만 잡으면 되거든요. 저작권 웹하드 아시는 분들은 정말 아시잖아요. 그 극장 개봉 영화가 일주일 단위에서 150원에 풀린다는 거. 사실 그런 것처럼 개인 방송도 제가 볼 때는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점이 정말 저희도 문제지만 아주 사각지대는 인터넷 성인 방송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스타디를 해보시고 올바른 대안을 내놓는 게 그러니까 마치 리벤지 포르노 저작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웹하드를 아젠다에 안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인 방송이라는 게 하나의 모티브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좀 더 아젠다를 확산시키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지막 제안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